칠레는 남미의 황야입니다. 대륙의 다른 지역에서 고립된 이 나라에는 다양한 풍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척박한 곳은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건조하고 메마른 땅으로 역사상 단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 곳도 있죠.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에서 독특한 방법으로만 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위험의 연속입니다. 칠레 사막의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아타카마는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 중 하나입니다. 북부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은 4개국에 걸쳐 있으며 그 넓이만 쿠바의 면적과 맞먹습니다. 양극점 다음으로 가장 건조한 곳이기도 하죠. 가장 습한 지역도 연중 강수량이 겨우 15mm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는 유사일에 단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어느 방향을 봐도 모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길 닿는 곳은 어디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암울하게 보이는 이곳에서도 생존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아타카마의 동물은 생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를 포착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사수하죠. 아타카마 중심부의 생물들은 물이 있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살라르 데 아타카마는 칠레 최대의 소금 평원입니다. 이곳의 물은 동쪽으로 300km 떨어진 안데스 산맥에서 왔습니다. 산의 고원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 갇힌 물은 천천히 증발합니다. 그러면서 광대한 소금층이 남죠. 아타카마의 소금밭을 놓고 싸우는 경쟁자들도 있습니다. 호수 가장자리는 헤이비안스 리저드가 지배하죠. 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적이 나타나면 무자비하게 물리칩니다. 혼자 싸우지는 않습니다. 이 독특하고 독창적인 도마뱀은 암컷의 도움 없이는 싸울 수 없습니다. 미인계를 쓰기 때문입니다. 암컷이 페로몬으로 침입자의 주위를 흩트린 사이 수컷이 무방비한 적을 기습 공격하죠.
도마뱀은 가장 높은 소금층을 망루로 사용합니다. 이곳에서 영역을 관찰하며 지나가는 모든 것을 감시하죠. 침입자는 금세 눈에 띕니다. 비늘 달린 요부가 즉시 적을 유혹하러 갑니다. 적이 암컷에게 홀립니다. 분명 이렇게 쉬울 리 없는데 말이죠. 수컷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벽한 기회를 노리고 있죠. 그리고 암컷의 신호에 따라 수컷이 전투에 뛰어듭니다. 경쟁자를 위협하기 위해 몸을 부풀리는군요. 하지만 경쟁자도 겁쟁이가 아닙니다. 두 도마뱀이 소금밭에서 격렬한 싸움을 벌입니다. 잔뜩 얻어맞은 침입자는 급히 달아나려 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싸움꾼이군요. 침입자는 만신창이가 되어서야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도마뱀 부부가 소금밭을 지키는 건 당연합니다. 이들의 주식이 벌레떼이기 때문입니다. 한낮에는 물가에 파리떼가 잔뜩 몰려듭니다. 도마뱀은 예술적인 솜씨로 파리를 사냥하죠. 모든 동물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안데스 랩윙은 사냥이 서툴군요. 먹이가 드문 지역이지만 꽤 많은 파리떼가 소금밭으로 날아들죠. 이곳에 몇 안 되는 생물은 오랫동안 고립되었기 때문에 아타카마의 기후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이 물은 사해만큼 염분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살아남기 어렵죠. 하지만 이 물에 살 수 있는 화려한 사막의 동물도 있습니다. 플라밍고입니다. 분홍빛 털이 주는 인상에 비해 연약한 댄서가 아닙니다. 이곳의 혹독한 환경에 맞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죠. 이 새는 3천만 년 동안 환경에 맞춰 진화해 왔습니다. 특히 이곳의 염수에 잘 적응했죠. 플라밍고는 이 물을 마시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적응했다고 해서 칠레 플라밍고의 삶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은 오후부터 견딜 수 없이 뜨거워집니다. 상승하는 기온은 모래바람을 만들어내고 이 바람은 시속 70km로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서의 삶이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주죠.
아타카마 사막의 환경은 화성의 표면과 많이 유사합니다. 지구상 어느 곳보다 닮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도 이곳에서 화성의 비밀을 탐구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보다 이곳이 50배나 더 건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은 가장 오래된 사막이기도 하죠. 1억 5천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타카마 토양의 박테리아는 지구 생명의 기원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는 원시 형태의 생물이 사는 석호가 있습니다.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단순한 박테리아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생물은 이런 평범해 보이는 물질 덕분에 존재합니다. 지구에 산소를 처음 공급한 것도 이 박테리아입니다. 덕분에 지구의 생물들이 급속도로 늘어났죠. 이 석호의 물에는 원시적인 생물이 많이 삽니다. 그중엔 투구새우도 있죠. 현존하는 생물 중 가장 오래된 이 작은 동물은 7천만 년 동안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생존가인 이들은 따뜻한 알칼리수에서도 삽니다. 아타카마의 다른 생물들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죠. 플라밍고는 염수뿐 아니라 사막의 온천에서 주로 검출되는 수산화 나트륨도 견딜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입니다. 칠레에는 300곳이 넘는 지열대가 있습니다. 지구 내부 깊은 곳에 뜨거운 열기가 지표면에서 느껴지는 곳이죠. 대부분이 아타카마에 몰려 있으며 다른 곳보다 눈에 띄는 곳도 있습니다. 여든 개가 넘는 간헐천이 사막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칠레에서 가장 유명한 이곳은 엘 타티오 간헐천입니다. 이 간헐천은 남반구에서 가장 크며 지구 전체에서는 세 번째로 큽니다. 해발 4,300m에 있는 이 간헐천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지열대에 속해 있습니다. 이 고지대에는 사막보다 물이 쉽게 모입니다. 인근 산에서 눈이 녹은 물이 알티플라노 고원 위에 작은 호수를 형성하죠. 이 고원의 물에 서식하는 독특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자이언트 물닭은 이름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 물새는 2.5kg이나 나갑니다. 하지만 무게를 지탱하는 큰 발 덕분에 가라앉지 않고 수초 위를 돌아다니죠. 이 수컷은 둥지를 만들 재료를 찾는 중입니다. 자이언트 물닭은 집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둥지를 단장하기 위해 온종일을 보내죠. 이 새는 배우자와 힘을 모아 호수 바닥의 수초를 뽑아
둥지에 덧대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관리할 것이 많습니다. 무단 침입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최악도 있죠. 어떤 물닭은 집수리에 시간을 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둥지 도둑질이 만연하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는 봐줄 수 없습니다. 둥지의 주인이 도둑질한 물닭을 처절하게 응징합니다. 자이언트 물닭은 날 수는 없지만 다리의 힘이 엄청나고 개처럼 생긴 발가락은 물을 헤치기 좋은 모양. 둥지 주인은 도둑을 따라잡은 뒤 물닭 스타일의 킥복싱 공격을 합니다.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타격에는 엄청난 힘이 실려있죠. 게다가 물닭의 발톱은 엄청나게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싸움 중에 이웃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둘만의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져갑니다. 모든 물닭이 지친 뒤에야 싸움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물닭의 성질을 고려하면 평화는 오래가지 않겠죠. 해가 저물고 칠레 알티플라노의 그림자가 안데스의 기슭까지 드리워집니다. 하지만 건조하고 황량한 사막 내부에서는 독특한 동물이 아직 깨어 있습니다. 칠레 사막의 한복판은 24시간 내내 하늘이 맑습니다. 구름조차도 이 황무지는 피해가려고 하죠. 구름이 없으니 밤에는 얼어붙을 만큼 추워집니다. 이때 아타카마의 서식 동물 중 가장 의외의 동물이 밤을 새우며 놀라운 이동을 합니다. 그레이걸은 사막의 둥지를 듭니다. 믿을 수 없지만 이들은 바다새입니다. 한때는 이 평범한 새들의 둥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었죠.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에서 1945년에 우연히 발견되기까지는 말입니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아타카마 동물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일 뿐이죠. 이곳을 찾은 이유는
포식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끼를 낳아 가족을 만들기 완벽한 환경이죠. 하지만 그만큼 여러 난관도 있습니다. 부모 새는 해안까지 약 96km를 날아가서 새끼를 먹일 먹이와 물을 구해와야 합니다. 낮 시간대가 되면 더 힘이 듭니다. 기온이 오르면 모래가 뜨거워져 알이 익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는 부모 새들이 알 위에 서서 그늘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런 더위에 대단한 헌신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 갈매기는 환경에 잘 적응했습니다. 이들의 깃털 색깔도 적응의 결과로 열을 방출하게 해주죠. 심지어 알조차 사막에 맞게 진화했습니다. 딱딱하고 방수가 되는 껍질 덕분에 알 내부의 습기가 증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막 새들의 알보다도 30%나 덜 증발하죠. 새끼들은 충분히 크면 서로에게 그늘막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어미새의 그늘보다 좋은 건 없죠. 혹독한 환경 때문에 도태되는 새끼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적응한 새끼는 우울하지 않아 해안가를 향해 첫 여행을 시작하죠. 사막에서 40번의 낮과 밤을 견딘 후 그레이걸의 새끼가 드디어 부모를 따라 바다로 떠납니다. 동쪽 끝 태평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타카마의 해안선 중간쯤에 위치한 사막에는 곳곳이 바위들로 가득합니다. 해안가로 성난 파도가 끊임없이 8m 높이의 파도가 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한 해안에서 아타카마 퍼시픽 이구아나는 잘 적응해 살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사막과 바다를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아타카마의 또 다른 특이한 도마뱀이죠. 하지만 여느 파충류와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빈둥거립니다. 일광욕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신진대사를 높이죠. 가능한 한 모든 에너지를 미리 비축해둡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파도가 낮아지면 도마뱀이 바다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물결을 지켜보죠. 귀신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물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헤엄을 치는 종이 아니므로 이 파도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담한 행동을 합니다. 해안가의 바위를 덮고 있는 양분 많은 이끼는 이 지역의 귀한 양식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순간, 도마뱀은 목숨을 걸고 귀한 먹이를 향해 뜁니다. 가능한 만큼 먹고는 안전을 위해 서둘러 돌아옵니다. 파도에 휩쓸릴 위험뿐 아니라 먹은 만큼의 열량, 차가운 맛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매번 이끼를 먹고 온 뒤에는 햇볕 아래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바위의 먹이는 도전할 가치가 충분하죠. 칠레 해안의 물은 특히 차갑습니다. 남극해에서 왔기 때문이죠. 훔볼트 해류는 태평양에서 가장 온도가 낮습니다. 강한 바람은 이 느리고 차가운 해류를 남극 대륙에서 칠레 서해안으로 밀어 올립니다. 훔볼트 해류는 약 1000km 폭의 해저 깊이만큼 깊게 흐릅니다. 위로 올라온 차가운 물에는 해저의 영양분이 듬뿍 담겨 있어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성합니다. 이에 따라 수백 종의 바다 생물이 먹잇감을 찾아 칠레 해안에 나타나죠. 풍부한 물과 양분을 보면 훔볼트 해류는 바로 이웃한 사막과는 전혀 닮은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해류가 아타카마 사막화의 원인이죠. 훔볼트 해류 위 차가운 공기는 공기 중 습기를 빨아들입니다. 습한 안개가 칠레 해안선을 구름으로 덮고 기압의 충돌 때문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한두 시간 정도는 따뜻한 기온으로 이 안개가 해방됩니다. 이 안개는 절벽을 지나 사막으로 향하죠. 아타카마 가장자리를 데우는 이것은 카만차크라고 불리는 짙은 안개죠. 이 안개는 강한 바람을 동반합니다. 사막은 금세 안개로 둘러싸입니다. 거의 매일 한두 시간 정도 아타카마의 가장자리는 작은 물방울들로 흠뻑 젖습니다. 이것은 생존하고자 하는 동식물에겐 귀중한 물입니다. 안개가 지나는 길목에는 선인장이 번성하고 있으며 물을 좋아하는 이끼로 덮여있기까지 합니다. 아타카마 동물들에게 안개는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하지만 안개는 한두 시간밖에 머물지 않고 생물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카만차카는 숨어있던 놀라운 생물들을 끌어냅니다. 보통 벌새는 숲이나 꽃이 자라는 지역에서만 발견되지만 안개 덕분에 이 사막에 오아시스 허밍버드가 서식하죠. 칠레 해안선의 이 새는 카만차카를 10분 활용합니다. 긴 부리는 선인장 꽃에서 꿀을 빨아먹기 제격이죠. 대부분의 벌새처럼 이들도 신진대사가 빠릅니다. 그러니 살아남으려면 많은 꿀을 먹어야 하죠. 이 새들은 말 그대로 빠르게 살고 일찍 죽습니다. 꿀을 모으기 좋은 긴 혀는 1초에 20번 꼴로 움직입니다. 나는 속도만큼이나 빠르죠. 1초에 약 50번까지 날갯짓을 해 날개가 흐릿해 보일 지경입니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심장은 분당 1000번까지 뜁니다. 카만차카가 없으면 이 작은 새가 열량을 보충할 충분한 꿀을 얻을 수 없죠. 이들은 진정한 사막의 기회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카만차카의 영향 범위는 칠레 사막 내부의 동식물이 살아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토양에서는 박테리아도 살기 힘듭니다. 하지만 가끔 아타카마의 북쪽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사막의 기적이 벌어집니다. 몇 년간 휴면 상태였던 씨앗이 발아하는 것이죠. 연약해 보이는 식물이 모래 위에서 꽃을 피웁니다. 사막은 온통 꽃으로 뒤덮입니다. (200종이) 넘는 식물이 피어나 칠레 존재감을 과시하죠. 이것은 회복력의 승리입니다. 그저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닙니다. 꽃이 핀 사막은 동물과 벌레의 낙원이 됩니다. 아타카마 동물들에겐 뜻밖의 횡재죠. 사막의 다른 지역에서는 비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타카마 토양은 물을 머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세 물이 포화 상태가 되어 산사태를 일으키고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인간에게는 경이로운 광경입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이것은 재생 과정에 해당하죠. 영양분이 대량 생산되고 방출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깨어나 번성합니다. 사막에서 저지대로 흘러드는 물은 모래 위에 자국을 새기며 작은 협곡을 만듭니다. 지평선 너머의 이 물은 텅 빈 것 같은 모래구멍 속에 숨은 생명의 끈입니다. 이 숨은 배수로는 비밀스러운 거주자를 감춰줍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산 앵무가 아타카마에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 보송보송한 새들은 협곡에 모여 살죠. 이들은 놀랍도록 사회성이 좋아서 큰 무리를 지어 종일 함께 보냅니다. 몸단장을 하고 수다를 떨며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죠. 그렇다고 해서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새들의 깃털이 밝은 초록색인 이유는 물을 마시러 갈 때 명백히 드러납니다. 광물이 풍부한 물 덕분에 협곡에 조류와 풀이 돋아나는데 포식자는 보통 공중에 있기 때문에 앵무새는 초록빛과 잘 동화되어야 합니다. 이 좁은 협곡은 황무지의 놀라운 낙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숨조차 쉬기 어려운 심해와 끝도 없는 우주를 탐험하는지. 우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곧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읽는다는 건 130년의 모험을 읽는다는 것. 내셔널 지오그래픽 어페럴. 불스원 선바이저 방향제. 향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은은해요. 있는 듯 없는 듯 깔끔하게. 향까지 좋으니까. 자동차 전문 방향제. 차를 잘 아니까 불스원 선바이저 방향제. 이 숨은 배수로는 비밀스러운 거주자를 감춰줍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산 앵무가 아타카마에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 보송보송한 새들은 협곡에 모여 살죠. 이들은 놀랍도록 사회성이 좋아서 큰 무리를 지어 종일 함께 보냅니다. 몸단장을 하고 수다를 떨며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죠. 그렇다고 해서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새들의 깃털이 밝은 초록색인 이유는 물을 마시러 갈 때 명백히 드러납니다. 광물이 풍부한 물 덕분에 협곡에 조류와 풀이 돋아나는데 포식자는 보통 공중에 있기 때문에 앵무새는 초록빛과 잘 동화되어야 합니다. 이 좁은 협곡은 황무지의 놀라운 낙원입니다. 칠레 남부의 아타카마 사막은 비의 영향을 받아 더 확실한 변화를 보입니다. 며칠 내에 사막의 건조한 황색과 갈색이 풍부한 초록색으로 바뀌죠. 이는 아타카마의 동물들에게 예상치 않은 행운입니다. 그리고 비옥한 평화는 동물들을 불러들입니다. 남아메리카 회색 여우가 생애 최초의 짝짓기를 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막은 혼자 살기엔 외로운 곳입니다. 번식하려는 욕구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이번 번식기에 이 수컷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러니 신중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처음이므로 보이는 곳마다 영역 표시를 합니다. 여우들에겐 이 냄새가 깃발과 같죠. 수컷은 영역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안의 암컷에게 접근합니다. 현지 암컷의 흔적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보는군요.
이 울음소리는 멀리까지 퍼집니다. 암컷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일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는 편이 좋겠죠. 암컷이 수컷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소변 냄새는 암컷의 임신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구애 과정의 첫 단계이기도 하죠. 암컷을 찾아낸 수컷은 다가가기 전에 굴복의 동작을 취해 암컷에게 자기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너무 서둘렀나 봅니다. 암컷이 쉽게 곁을 내주지 않습니다. 꼬리로 몸을 말고 수컷을 거부합니다. 암컷의 환심을 사려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앞으로 며칠은 험난하게. 수컷이 잠시 한눈을 팔며 암컷이 수컷에게 장난을 걸어 주의를 끕니다. 이 한상은 각자의 길을 가기 전까지 5달 이상 같이 지낼 겁니다. 그리고 운이 따른다면 최대 4마리의 새끼를 낳아 대를 잇겠죠. 비가 황량한 모래 지역에 일시적인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아타카마의 대부분 지역에선 비가 내리는 것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려면 땅에서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살라디 핀타도스는 고대 호수 바닥으로 이곳의 토양은 많은 양의 염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무언가 자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며 생존조차 힘듭니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식물은 수천 년간 이 기후에 적응해온 식물입니다. 따라서 아타카마에서 피는 식물의 60%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죠. 이 메마른 땅에서는 타마루고 나무가 소금 바닷속 생명의 섬입니다. 모든 생물을 자석처럼 끌어당기죠. 자결하는 태양 아래 타마루고의 그늘은 열기를 피할 피난처가 됩니다. 사막을 지나는 고대 동물에게 이 나무는 수천 킬로미터 내 유일한 천연 안식처죠. 단백질 가득한 과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나무의 비밀은 지하에 있습니다. 깊이 박힌 두꺼운 뿌리가 지하수에 닿아 있어 흙 속의 물을 빨아들이면서 안데스 산맥에서 내려온 빗물의 잔여물을 걸러냅니다. 타마루고의 조상은 놀랍게도 평범한 식물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콩과의 관목 중 하나가 사막의 지배자가 됐죠. 아타카마는 혹독한 칠레의 황야에 자리합니다. 이 사막은 나라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모든 생물에게 고난을 안겨줍니다. 아타카마의 동물은 진취적이고 모험을 감수하고 언제든 기회를 쟁취하고 자원을 확보합니다. 생사가 달렸기 때문이죠. 칠레의 국경지대에서 살아남는 단 하나의 생존법입니다.